쿵 50대 후반의 남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개인룸.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 신부 측 어머니가 둘러앉아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죠. 신랑 어머니와 신부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신랑의 아버지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아들 민우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부 어머니를 향해 절을 하며 울 뿐이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신랑 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평생 과묵하고 조용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신부 수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이연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닥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사돈어른, 이연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김성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과거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말이죠. 한 달 전, 작은 철물점 앞. 아버지, 나왔어요.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선 건 29살의 청년 민우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가게를 찾곤 했죠. 오냐 왔구나. 선반 정리를 하던 아버지 성준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대 후반에 그는 이 작은 철물점을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걸 사러 오는 정도는 됐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달에 상견례 한다고요. 아, 그래. 기억하고 있다. 성주는 먼지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들의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수진이 어머니도 오신대요. 아버지도 그날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가겠니? 성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우는 어려서부터 착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라며? 참 괜찮은 직업이구나. 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주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그냥 너만 행복하면 돼. 성준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성준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돌아간 후 성준은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여 년도 더 된 사진. 거기엔 젊은 시절에 그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지점장 명함을 받던 그날의 사진이었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일주일 후, 여보, 상견례 장소는 정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준의 아내는 평생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을 때도 그녀는 한마디 불평 없이 함께했죠. 응, 민우가 알아봤대.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이래. 그래, 우리 옷도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부모에게도 큰 경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성준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신부 어머니 성함이 뭐래? 글쎄, 민우한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왜? 아니, 그냥.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그렇게 우연히 겹칠 리 없다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것일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되니까요. 상견례 이틀 전, 아버지, 제가 수진이네 집에 다녀왔어요. 민우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어땠니?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혼자 수진이를 키우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성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키우셨다고? 네, 수진이 아버지는 수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면서 수진이를 키우신 거래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성준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20여 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제 돌아온 것이라는 걸. 아버지 들으세요? 아, 응. 잘 됐구나. 성준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성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는 아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상견례가 기대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성준이 작게 불러봤지만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운 여자,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까 아들에게 보여줬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오래된 그가 평생 간직해온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배는 약간 볼록했습니다. 현주 씨,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복도를 활기차게 걸어다니던 그녀, 일을 잘했던 그녀, 모두에게 인정받던 그녀, 그리고 임신 소식에 행복해하던 그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빼앗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둠 속에서 성준은 혼자 사과를 중얼거렸습니다. 20여 년을 매일같이 사과하며 살았지만 그 죄책감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제 잠 못 잤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긴장은 무슨,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건데 뭐가 긴장돼. 아내는 웃으며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줬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새 옷까지 샀습니다. 아들의 상견례가 그만큼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자, 우리 출발하자. 늦으면 안 되잖아. 응. 성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늘 그가 마주할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연주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즐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성주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정말?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데? 미안. 다시 한 번만 말해줘. 아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성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복도, 민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온 거니? 수진이네는 아직 안 오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민우도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다. 걱정 마라.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수진이었습니다. 밝고 예쁜 얼굴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이 왔구나. 신랑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 차분한 미소를 띤 얼굴. 단정한 옷차림. 성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연주였습니다. 20여 년 만에 그녀와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연주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성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 20여 년 전 회사 복도에서 밝게 인사하던 그 목소리. 성주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주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앉으세요. 신랑 어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연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그 옆에 앉았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신랑 측 부모와 신부 측 어머니, 그리고 중간에 신랑 신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우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어머니 이연주입니다. 두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랬습니다. 사돈 어른도 인사하시죠. 아내가 남편을 툭 쳤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겨우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 민우는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이연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음식 드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신랑 어머니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코스였죠. 수진이가 우리 민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민우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우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네. 우리 민우가 정말 착한 애예요.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신랑 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상견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젓가락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드세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연주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 성준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닿을 때마다 성주는 움찔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신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이연주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어머니를 보며 웃었죠. 둘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은, 네, 수진이 아버지는 수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연주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랑 둘이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차 잔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다행히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컸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성준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바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돈어른? 이연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나저나 결혼식 날짜는 정하셨어요? 신랑 어머니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석 달 후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이면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겠네요. 좋아요. 대화는 결혼 준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예식장, 신혼집, 혼수 이야기. 평범한 상견례에서 나눌 법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성주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연주는 가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성주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성준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저기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민우가 안내했습니다. 성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 성준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했습니다. 늙고 초라한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입니다. 도망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동안 도망쳐왔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지만 그래도 도망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현주도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자리에 앉자 이현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네.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성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성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와 이현주는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디자인, 피로연 장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계속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민우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현주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같은 일이요. 그렇군요. 아버님도 회사 다니셨나요? 그 질문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은 지금 철물점을 하고 있어요. 신랑 어머니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철물점이요? 오래 하셨어요? 이현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했지요. 그 전에는요? 침묵. 성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신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회사셨어요? 이현주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신랑 어머니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돈어른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주가 성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겨우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부서셨어요? 영업부였습니다. 직급은요? 지점장이었습니다. 그 말에 민우가 놀랐습니다. 지점장이요? 아버지가? 민우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평생 작은 철물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두셨어요? 이현주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얼굴이 정말 안 좋으신데.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성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성준은 손을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박복도. 성준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후, 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어른, 이현주였습니다. 성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복도였습니다. 현주 씨,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점장님.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제가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이요? 이현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성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가시죠. 아이들이 기다려요. 이현주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현주 씨, 저는 사돈어른. 이현주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민우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긴장해서 그래. 성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현주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후회하시나요? 그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랑 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묻는지. 매일 후회했습니다.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이현주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와 수지는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준과 이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사돈어른, 이현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 앞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 말에 성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그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이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들어라, 민우야. 성준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그 사람의 어머니는 그는 이현주를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전 내가 파멸시킨 사람이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멸시켰다고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들어라. 성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나는 대기업 영업부 지점장이었다. 승진도 빠르게 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지. 민우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작은 철물점만 하시던 아버지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니. 그때 우리 팀에 한 여자 직원이 있었다. 성준이 이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이현주 씨,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했지. 모두가 인정하는 직원이었어. 이현주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본부에서 비리가 터진 거야. 횡령, 뇌물. 엄청난 규모였어.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에서는 그 일을 덮으려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어. 설마. 신랑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본부 임원들한테 불려갔다. 그들은 말했지. 우리 지점에서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성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거부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택권을 줬다. 내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목하든가.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책임을 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이었다. 당시 너는 겨우 5살이었고 내 어머니는 아팠어. 내가 감옥에 가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니? 성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셨죠?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이현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였죠. 남편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가 생겼고 새 집도 계약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불려갔어요. 감사팀이 있었죠. 그리고 제게 횡령 혐의를 씌웠어요.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항변했어요. 전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하지만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거였죠. 이현주가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께서 만드신 증거들이었어요. 성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회사에서 쫓겨났죠.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신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아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는 것. 그는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임신 8개월이었을 때 세상에. 신랑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출산 직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갈 곳도 없었죠. 친정 부모님도 저를 외면했어요. 범죄자의 딸이라고. 이현주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수진이를 낳았어요. 쪽방에서요.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20여 년. 저는 수진이를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야간 근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어머니,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이연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정말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죠. 간호사가 되었고요. 그녀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우는 멍하니 이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성주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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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은 알아요. 이연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 알아요. 사돈어른이 무슨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도요. 성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요. 이연주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그 말에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네. 이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왔어요. 수진이 약혼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왜 이 상견례에 온 것일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 왜? 민우가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연주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더 있으니까요.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네. 사돈어른도 피해자셨어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우연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했죠. 말기암 환자였어요. 이연주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저를 알아보더니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성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실제 횡령을 한 건 본부의 고위 임원들이었다고. 엄청난 규모였대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아니요. 이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희생양으로 지목된 건 사돈어른, 당신이었어요.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네. 당신이 지점장이었으니까요. 가장 책임을 묻기 쉬운 위치였죠. 이연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과 아픈 아내. 그들은 당신을 압박했어요.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부하면 당신의 가족까지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대요. 아들의 미래까지 망치겠다고. 그게. 성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강요당한 거였죠. 신랑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당신을 지목했어요. 알아요.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당신을 괴롭혔는지도 알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임원이 더 말했어요. 이현주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만뒀대요.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점장 자리도 높은 연봉도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어요. 제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동안 작은 가게를 하며 사신 거죠.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지.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알아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몇 번이나 저희 동네에 오셨던 거 알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10년 전 진실을 알고 나서 당신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사시는지 봤죠. 이현주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작은 철물점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어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당신이 저희 동네까지 오신 걸 봤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당신은 멀리서 수진이를 보고 계셨죠.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보셨습니까? 네. 당신은 수진이가 졸업장을 받는 걸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셨죠. 성준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수진이가 이현주의 딸이라는 걸 알고 몰래 찾아갔던 날, 멀리서 졸업식을 지켜보며 울었던 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이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죽었어요.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주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오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에게 증오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잊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고통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마음속으로. 이현주가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그녀가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딸이 당신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됐죠. 민우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에게 제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기회. 현주 씨.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저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성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쿵.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0여 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연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이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알아요. 이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민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도움으로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다, 민우야. 성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하겠니?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다고. 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그건 내 선택이었다. 신랑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응. 성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도 미안해.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작은 가게 시작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했지. 괜찮아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그저 당신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됐어요. 성준이 이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 씨,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성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달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요? 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철물점 수입이 크지 않아서. 하지만 매달 조금씩 모았습니다. 성준이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께 드리려고 모은 돈입니다. 사돈어른,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준이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거절하겠어요.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현주가 통장을 성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건강하게 자란 딸,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 수진과 민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해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충분히 속죄하셨어요. 저는 자격이 있어요. 이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매일 후회하고 매일 괴로워하면서 그걸로 충분해요. 성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현주가 민우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랑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현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민우 씨를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너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현주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네, 어머님.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 호칭에 이연주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네.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이연주가 다시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딛고 새로운 가족으로.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이연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증오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신도 죄책감에 갇혀 살지 마세요.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 우세요. 이연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식에서도 그렇게 우실 건가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이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댁,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요. 이연주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과묵하고 조용했던 아버지. 그 침묵 뒤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민우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성주는 아들의 품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 이연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다 행복해.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짊어진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 그보다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 당일,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예식장 대기실에서 성주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민우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도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런 옷 입으니까 어색하지? 아니요. 정말 멋있으세요. 민우가 아버지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민우야. 네, 아버지. 너 정말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죠. 그런 말하지 마라. 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성준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연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랑 아버지 계신가요? 아, 어머님. 민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신랑이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민우 씨. 이연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민우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이연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꿈만 같습니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네, 정말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힘드시진 않으신지. 괜찮아요.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복잡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수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만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현주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인데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네. 성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돈어른, 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고통받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현주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네. 성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네.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명절에도 같이 보내고 손주들도 같이 키우고.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사돈인데. 이현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 아니,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현주는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준은 앞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전 그가 파괴했던 그 여자가 지금 당당하게 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혼자 딸을 키웠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성준과 이현주는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돈 어른들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어떤 하객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성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민우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정말 가족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민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때문이지. 둘 다야. 민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응, 정말 행복하자.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성준은 예식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이현주가 다가왔습니다. 아, 네.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오늘이 꿈 같아서요.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현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어른, 네.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그게 진짜 속죄예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저를 용서하는 제 마음에 보답하는 거예요. 성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이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제 행복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두 사람은 잠시 별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네. 우리 손주 낳으면 같이 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것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고통.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